세금 폭탄의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이장원 세무사님의 네 번째 수업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세금 관리, 이거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세금은 돈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잘 몰라서, 그리고 대비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보니까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연세가 들었다, 건강이 이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한 것처럼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세금은 어느 날 갑자기 약간 나의 현실로 좀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리 잘 준비해서 세금 폭탄 좀 막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상담했던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고요. 상담 오신 분의 어머니가 치매 초기였어요. 그래서 일상 대화도 가능하고 은행 창구에 가서 서명도 할 수 있는 상태셨는데, 근데 어머니에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잠깐만 돈 좀 빌려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을 가져간 주변 지인분들이 이게 무려 10명이 넘었습니다. 금액도 상당히 컸어요, 사실은. 근데 방법이 조금 어찌 보면 약간 교묘하다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집에서 돈 보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은행으로. 은행이에요. 네, 그래서 창구에서 현금 바로 출금해라. 그래서 나 줘.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진짜 못됐다. 그럼 뭐 안 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문제는 어떠한 기록도 없는 거예요. 차용증도 없고 하다못해 뭐 장원아 천천히 갚어 뭐 이런 문자도 없는 거고 메모 하나 남아있지 않으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고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 이제 절차를 밟는 거죠. 그때 이제 계좌 내역 처음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천만 원, 수억 원의 현금 인출 기록이 발견된 겁니다. 액수 이렇게 다 더해 보니까 3억이나 됐어요. 3억이요? 야, 아니 근데 이거는 이 사례는 이제 이게 사기 같은 건데 맞아요. 지금 세무사님은 세금 얘기하러 나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어떤 이게 얘기? 세금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맞아요. 이게 안타깝게도 이제 자녀분들은 이제 받아들이셨어요. 아, 이게 억울하지만, 알겠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세금이 부과돼요. 이게 이제 어떤 황당한 세금이 거죠. 부과돼요? 네. 그 3억의 세금이요? 맞습니다. 무슨 세금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된 게 추정상속 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억울하지만 말이 좀 어렵죠.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뭐 2억 원, 2년 이내에 5억 원의 이 거액의 현금이 인출됐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자녀들이 가져갔겠지. 그러니까 너가 소명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소명 못하면 3억 원에 대한 그렇죠. 상속세를 그 억울하게 자녀들이 맞아요. 내야 되는. 네. 현금을 뽑아서 자녀한테 줄 가능성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소명을 못하면 그런 식으로 일단 치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명의 의무가 상속인에게 바톤이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대해서 이 치매 걸린 어머니가 지인들에게 보내준 이 3억 원, 억울한 것도 억울한 건데 이게 치료비나 뭐 간병비로 아니면 증여받은 이런 기록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럼 이 돈 어디 간 거예요? 라고 물어봤었을 때 그러네. 할 말이 없네. 소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고스란히 상속재산으로 잡혀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추징액수가 너무 높았어요. 얼마예요? 가산세까지 포함해가지고. 가산세도 있어요? 그렇죠. 조사 때 얼마 냈어요? 1억 5천 냈어요. 1억 5천이요? 네. 아니 그럼 3억 좀 진짜. 물론 이제 약간 이게 좀 극단적인 사례긴 하지만 3억도 잃었는데 1억 5천까지 하면 너무 자식들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겠어요. 속상합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치매인 어르신분들 이거 상황을 좀 악용하는 사례가 진짜 좀 많습니다. 저는 진짜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치매 걸린 어머니가 이 지인들에게 병문안 왔다. 그러면 막 이런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이게 내가 돈을 막 이렇게 줘야 내가 천국 간다. 뭐 이런 얘기. 좋은 데 간다 해서 막 100만 원, 300만 원씩 현금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합병증으로 갑자기 시력을 잃으신 분이 있어요. 야, 이거 하면 낫는데 해가지고 굿이나 뭐 종교식 같은 거에 막 2억씩 쓰시고 많아요. 그리고 치매 뭐 특효약이다. 이거면 불치병 낫는다 그래서 뭐 근거도 없는 약들 뭐 비싸게 사게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갈취한 사례 많습니다. 야, 갈취했는데 그것도 소명 못하면 그것도 나중에 또 세금 맞는다는 거잖아요. 억울하죠. 야, 그래서 진짜 이거 폭탄은 네. 어떻게 막아야 돼요? 세금 폭탄. 그래서 제가 이번 설날에 부모님 댁 가시면 많은 분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같이 식사하고 얘기 나누시잖아요. 앞서서 최우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이 부모님에게 혹시 치매 신호가 있느냐 꼭 이 시그널을 유심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상 신호가 좀 있다. 그러면 아까 최우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 좀 함께 가서 진단받고 대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건강을 챙기는 것도 있지만 부모님이 소중하게 이렇게 모았던 재산을 지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부모님에게 치매 증상이 좀 있다. 그러면 성년 후견인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치매나 뭐 정신질환, 뭐 지적 장애, 뇌졸중 등으로 판단 능력이 좀 저하됐다. 그럼 부모님을 대신해서 법원이 좀 신뢰할 수 있는 후견인을 정해서 중요한 결정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성년 후견인이 되면 재산 관리, 큰 계약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의료행위 동의, 이 중요한 판단을 부모님 좀 대신해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이 부모님 주소지, 이 관할, 가정법원에 이 진단서랑 뭐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관련 서류들 제출하면 법원이 심리하고 후견인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가족 계좌 관리 서비스는 뭐예요? 이게 가족 관리 이 계좌 관리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인출이 막 됐는데 모르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지난달에 부모님이 얼마의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아는 모르죠. 분 없어요. 저희는 모르죠. 네. 근데 요즘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부모님하고 자녀 계좌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돈을 정기적으로 보냈다, 뭐 입출금 내역이 함께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부모님 돈을 이게 통제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기록을 좀 남기고 확인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족 계좌 관리 서비스 활용하면 돈이 언제 어디로 얼마나 갔는지 흔적이 남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이 돈은 치료비였어. 이 돈은 뭐 생활비였어. 뭐 이런 근거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식이 나 감시하는 거 아니야 생각하지 마시고 맞습니다. 진짜 나중에 세금 폭탄, 상속세 말도 안 맞아요. 되는 거 맞지 않게 기록한다 생각을 하시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자녀가 공동계좌 개설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건 또 약간 가족 간에 또 합의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현실적인 거는 큰 돈은 약간 정기 이체로, 그다음에 모든 출금 이체 같은 거 저는 이거라도 하라고 해요. 그러면 부모님 거 그 현금 빠져나가거나 이런 거 알람 설정이라도 해놔라. 선생님이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뭐 이런 얘기 말씀을 좀 드려요. 그런 것도 도움이 되겠다. 맞아요. 혹시 모를 보이스피싱 이런 것도 맞습니다. 이런 거 대비도 되겠네요. 정말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자녀랑 좀 큰 금액 나간다 그러면 통화 좀 하고 나서 진행하자. 가족만의 좀 기준을 정하고 이번 설날 때 얘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해보니까는 진짜 세금, 특히 뭐 나중에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면 미리미리 좀 준비해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맞습니다. 예. 요즘 상속세 문의 정말 많아요. 미리미리 좀 준비할 게 뭐가 있냐. 왜냐하면 상속세는 돌아가신 데 갑자기 생기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살아 계셨을 때 이 돈 쓰는 방식, 기록 이런 것들이 상속세를 좌우해요. 그래서 좀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볼 텐데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던 현금 지출. 특히나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나이 들고 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간병비를 많이 써요. 근데 요거 증빙을 좀 남겨야 돼요. 이 앞서 말씀드렸던 추정 상속재산처럼 이 현금 지출, 말 그대로 간병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현금 기록이 있었는데 매달 현금으로 드렸어요. 간병인에게. 근데 이거 어디다 쓰셨어요? 하고 보면 돌아가셨는데 영수증도 없고 간병인하고 연락도 끊기고 그러면 저희는 억울하죠. 근데 과세관청에서는 이거 사실 현금 뽑아서 선생님이 가져가신 것 아니냐라고 하면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알 수 없는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보통 간호하시는 분한테는 다 그렇게 그 매달 현금으로 드리는 방법이 좀 많으니까 네. 그럼 이걸 증빙 자료를 어떻게 남겨야 돼요? 맞아요. 뭐 드릴 때마다 녹음을 해야 되나요? 약간 그것도 좋은 방식일 것 그것도 같아요. 좋아요? 네. 근데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현금으로 줬다 그러면 약간 간병 기간 얼마 받았는지 확인서라도 좀 쓰고 그분 약간 신분증 그리고 약간 사인 같은 거 확인증이 막 어려운 건 아니니까 네. 양식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것들 좀 남겨놓으면 세무조사 때 좀 방어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다른 방법. 네, 두 번째로는 병원비랑 요양비 이런 것들 사실 좀 억울하지만 부모님 직접 결제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직접 결제하라고요? 그러니까 자녀가 효도하겠다고 줘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왜?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자녀들이 효도하겠다고 이렇게 좀 병원비 내줄 수 있는데 그러면 세금 측면에서는 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상속세는 부모님의 돌아가셨을 때 남아있는 재산으로 부과되는 건데 아니 이게 자녀들이 돈 모아서 병원비 내드리면
이게 억울하지만 부모님 재산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반대로 부모님 통장에서 약간 효사상관 어긋나지만 병원비랑 요양비 직접 결제하게 해라. 부모님 재산이 줄어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말씀드릴 때도 있어요. 말 그대로 절세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중에 이제 부모님한테 돈 빌려줬다, 뭐 빌려준 돈이라고 해서 뭐 이런 것들 병원비 인정받고자 뭐 말씀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병원비 내줬으니까 내 거 돈 빌려간 것 아니냐. 대부분 인정 안 되세요. 사실 말 그대로 부모 봉양이잖아요. 뭐 차용증을 쓴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낸 돈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정이 많이 안 되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끝으로 상속 미리 준비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상속은 반드시 좀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많은 분들이 상속 분쟁 부자들 얘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안 그래요. 1억 원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80%가 넘어요. 정말. 예. 2천만 원 가지고 싸우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이 미리 준비한다라는 거는 먼저 마음을 열고 부모님이 재산이 얼마 정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녀분들과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 나 죽으면 알아서 해.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사실 그러면 자녀들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대부분 부동산 기반 상속이니까 갑자기 엄청난 세금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미리미리 이것에 대해서 오픈해서 좀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다. 네. 지금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다 보니까 네. 질문이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제가 네, 하나 좀 네.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네, 네. 형제 중에서 치매 부모님을 돌본 자녀가 있다면 이거는 혹시 상속세를 계산할 때 반영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오, 이게 안타깝게도 세법에서는 부모님 모셨다. 네. 그러면 이게 억울하고 나 정말 10년을 모셨다. 근데 공제액수에는 반영이 안 돼요. 이거 생활비만 쓴 생활비만 해도 맞죠? 가중치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이게 세법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많이 펼쳐져요. 요즘 어떡하냐면 그래서 자녀분들이 요양보호사 따고 진짜 요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짜 나의 수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녀에게 소득을 넘겨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산제도인데 동거주택 상속공제라 그래서 부모님이랑 이제 같이 거주했다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도 공제해주겠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